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할게요. 자, 다우산업지수가 0.47% 하락 마감, 나스닥 지수가 1.27% 하락 마감. 자, 다행인 거는 직전 저점이 붕괴되지 않은 점이죠. 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점에 대해서 일단은 다우산업지수가 추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쵸? 추세가 살아있죠. 아직 다우산업지수는. 나스다크가 지금 추세가 약간 이탈되는 느낌입니다. 볼게요. 자, 나스닥이 일단 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 추세를. 그쵸? 주황색 선, 선의 기준선, 일목균형편 기준선, 그러니까 약 21선 정도가 이제 이탈했다라고 보십니다. 기준선은 일목균형표랑 이동평균선이랑 도찐 개찐,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아시아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이제 1900년 초반에 주 6일째 시장에서 만들어진 게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주말에, 주중에는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5일선, 10일선, 20일, 한 달.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열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과거에 토요일날 근무했죠. 토요일날 주시장 열렸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럼 주 6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목균형표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예. 9일선, 26일, 선행스팬, 기준선, 이런 것들이 약간, 예, 동양적인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목균형표나, 선행스팬이나,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제, 기준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이탈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러고 나서 좀 계속 지지부진하죠. 차트도 계속 기술주들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받으면 국내 기술주도 조정받고요. 미국의 아마존이 올라가면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왜?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자금이 미국계, 유럽계, 외국계, 홍콩에서 주문이 들어가고, 펀드 자금도 그렇고, 국내 시장을 자주 유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다. 왜 그러냐면 국내 펀드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맥스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계 자금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보가 훨씬 우리보다 빠르고, 그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캐파 같은 거, 그리고 400년 주식 역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쌓아온 그 노하우를 국내 시장에서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박사와 지금 초등학생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죠. 그리고 프로들은 펀드 매니저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이 이제 좀 전업 투자자라든지 저희 같은 전문가라든지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언가들, 예, 훈수 뜨고 있는 거죠. 예. 훈수 뜨는 게 쉽습니다. 직접 매매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전업 투자할 때 마찬가지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왜? 내 돈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포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흐려집니다. 바둑 두면 아시죠? 장기 두면 아시죠? 옆에서 보면 초보자들, 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은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있어. 친구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뭐든지 야구, 축구 마찬가지죠. 황선홍 맨날, 이동국 맨날 뻥슛. 월드컵 가서 골 한 골도 못 넣습니다. 이동국. 근데 뭐죠? 국내에서는 최고죠. 예. 그리고 막상 또 이동국 축구 한번 해보십시오. 공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막 종아리 발목이를 보면 어깨 쫙 키 보면 다르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선수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 어리어리한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미취학 아동이죠. 거의 유치원도 안 들어간 수준이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도 안 보고 유보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러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좀 이따가 또 나중에 헬릭 스미스 얘기 한번 좀 진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증시가 좀 찌푸둥하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산업지수에서는 다우 케미컬, 캐터필러, 자 이제 좀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뭐 월마트 뭐 이런 아이들이, 그래 쉐브론 이런 아이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지금 뭐 FED, 페드에서 뭐 FOMC, 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제 뭐 연방준비제도의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금리가 제로 금리인데 여기서 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는 겁니까? 그러면 뭐 실물 경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식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안 낮춰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 뭐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뭔가 예를 또 들어야겠는데, 자, 이걸 한번 하늘로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과 어떤 이 약의 무게, 이 약은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 디스크 약으로 이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자면을 좀 푹 잤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지면 어느 시점에 가면 중력의 힘과 이 아이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좋은 기업도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든 뭐 이슈가 있는 기업이든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중력이라기보다는 뭐 중력과 이제 똑같은 힘이죠. 수익 실현의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힘과 힘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오겠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이 깨지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떨어지겠죠. 그런 국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이슈가 아니에요. 왜 이 아이는 그러면 주시장이 다 떨어져야지?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파이서브, 줌 비디오 커뮤니티는 올라가고 왜 반대로 일루미나, 테슬라는 왜 떨어졌을까요? 테슬라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세의 균형과 매수세의 균형에서 매도세의 균형이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금리가 금리를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 안 갔다고 실망. 그럼 마이너스 금리 갔으면 테슬라 안 떨어졌을까요? 페이스북이 안 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데 이거죠. 올라갔는데 이유가 뭔데죠. 이유가 먼저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춰서, 만약에 금리를 낮췄더라도 이렇게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으로 테슬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서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수만 명의, 수천만 명 전 세계인들이 테슬라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 실망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이유 저 이유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탈리 그냥 방송에서, 주식 방송에서 금리가 뭐 좀 그래서 FDA 실망감 이런 걸로 그냥 퉁 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보고 그럼 금리 좀 하면 또 테슬라 올라가, 이게 아닙니다. 또 디테일하게 테슬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차트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만 좀 볼게요. 자, 제너럴 G 보세요. G는 올라가잖아. 금리 낮췄는데 왜 G는 올라가는데, 그쵸? 제너럴 일렉트릭.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떨어진 만큼 떨어졌어. 야, 이거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겠나?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3M. 요거는 또 테슬라보다 지금 시점이 뭐 계속 마스크는 계속 잘 팔리더라. 뭐 지금 마스크 관련된 소재들이 계속 실적이 좋다더라. 계속 추세를 타고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는 거죠. 3M. 반대로 테슬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 이제
자, LG화학하고 비슷하죠, 차트가. 예,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반등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거죠. 거의 뭐 삼산양 나오는 거죠, 얘네들도. 예,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어쨌든 자, 뭐 이제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게 떨어지면 뭐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네, 금융주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도 떨어지고 웰스파고 아마존닷컴, 예,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존까지 알파벳, 자, 알파벳과 구글과 아마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도 지금 떨어지고 기술주들이,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알파벳, 구글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고 아마존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아이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원래 제가 힘으로 던졌습니다. 자, 요만큼 던졌어요. 자, 요만큼 올라가야 될 것들이 헤라클레스가 와서 던진 거야. 헤라클레스는 좀 오반 것 같고, 자, 투포한 선수가 왔습니다. 자, 이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하늘로 빵 던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 제가 올라가는 게 이 정도면 투포한 선수는 뭐 이만큼 올라가겠죠.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끝도 없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예. 제가 요만큼 올렸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만큼 올려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 천장 맞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주시장의 하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금리를 그럼 더 낮춰야지 아마존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죠. 자, 아마존닷컴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시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또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미국 주식에 또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쫓아간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여기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여기서 다 사준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2002년, 뭐 2000년, 1900년, 1990년, 뭐 IMF 때 이후 급등하고 물린 건 다 개미죠. 예. 왜? 결국 왜 물린 게 다 개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펀드 매니저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죠. 개미 아니면 펀드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기관과 국내 기관과 개인, 이 세 가지죠. 외국인 기관과 국내 기관은 지 돈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물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익률이 떨어졌네. 어떻게 하라고? 뭐 급여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펀드를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개인이죠. 그럼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누구예요? 다 개인이에요. 그걸 운용해주는 아이들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연금, 국민연금 가지고. 걔네들은 떨어져봤자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주시장입니다. 이익 났을 때 마찬가지죠. 그러면 모든 이익과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익 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계속 수익 나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요. 또 기회 되면 또 사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고요. 또 시장이 2000년도, 뭐 1900년, 90년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고 그 어느 시점에 기술주가 올라가다가 또 가치주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가치주들이 또 뭐 이채원 펀드라든지 뭐 밸류 펀드라든지 100% 200% 수익 나는 시점이 와요. 기술주들이 200, 500%, 400% 나는 적도 있고, 워렌 버핏이 수익 많이 나는 적도 있고, 뭐 굉장히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기술주 위주의 펀드들이 수익 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기술주가 올라왔어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대성당의 시대, 대성당 그 뭐죠? 뮤지컬도 있죠. 그런 것처럼 제발 가치주의 시대가 오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젠간 한번 오겠죠. 저도 계속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일단 미증시는 조금 조정 국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